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 주식 부자의 아버지입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실망을 좀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어떤 상승이 나왔고요. 뭐 이 정도 조정은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지수가 흐르는 거에 있어서 뭐 특별한 이유를 댈 이유도 없습니다. 뭐 관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GPU를 못 주게 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달러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AI 거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21선을 지지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이탈을 해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을 때 요 최고점 자리 4226포인트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견고한 그런 어떤 상승 추세로 다시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아랫꼬리를 달고 멈춰줬는 분위기인데요. 뭐 요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뭐 하면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수로 돌아가서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뭐 사실 또 삼성전자 21선을 이탈했잖아요. 저는 21선을 이탈한 차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자리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1차트 박스권을 지지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을 이탈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고점에 있는 분들은 일단 후퇴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잡으신 분들. 이거 제가 누차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내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 아니면 이렇게 뭐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런 지지를 해주는 라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좀 쉬어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또 이런 흐름이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갖다가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밑으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량 여러분들 다 일단 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몇 년을 갖다가 또 뭐 또 10만전자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권사에서 내는 레포트의 목표가를 상향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증권가에서 상향 조정을 해놨는데 왜 이 큰 손들 기관부터 해서 금융투자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는 다 팔고 외국인만 살까요? 외국인만 살까요? 또 외국인만 사서 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일단 봐야 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이 또 다 팔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이런 것들도요,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뚫고 가야 되는 게 진짜 정말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인데 이게 막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버리면 이건 사요나라입니다. 70만 전자 그건 여러분들의 바람일 뿐이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일 뿐이고 기대감으로 주식은 가는 게 아닙니다. 수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매도세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갈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은 제가 뭘 사라고 했습니까? 카카오를 사자라고 했습니다. 자,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네이버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카카오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친구입니다. 바닥권에 있는 친구고요. 한 4번 정도의 저항대를 맞고 돌파를 못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해서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날개를 달 수 있다. 굉장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한번 보세요.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연기금부터 해서 사모펀드까지 투신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네이버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도 문제없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못 먹어도 100%는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카카오페이를 그냥 살살살살 사모으시면 돼요. 사모으시면 결국에는 뭐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11만 4천 원 이 자리 11만 4천 원을 터치 안 하더라도 10만 원까지는 터치하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 100%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 법안 발의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범한 퓨얼셀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조금 터졌으면 좋겠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 수소 정책주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가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S퓨얼셀도 한번 볼까요? S퓨얼셀도 21선 지지하면서 양봉 지지하면 한번 줄 것 같은데, 뭐 두산 퓨얼셀과 범한 퓨얼셀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기는 좋지 않을까. 범한 퓨얼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자, 두산 퓨얼셀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지지하는 어떤 흐름. 시장이 있잖아요.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3일 밀리고 4일 밀렸어요. 그러면 얘들이 매수할 기회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힌트를 이렇게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바로 때려버립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그대로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11선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11선과 21선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상승 전환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상승 조정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본전가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좀 팔아놓는 것도 좀 좋아요. 시장이 급격하게 또 갑자기 좋아지게 되면은 그걸 뭐 발판 삼아 계속 튄다라기 생각보다는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줬다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팔아놓자라는 말은 좀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최근에 정말 자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고영 이런 친구들, 고영 이런 친구들,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한 친구들 중에 하나죠. 이렇게 조정이죠. 그리고 바로 슈팅 나옵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최근에 원래는 양자템만인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입니까? 이 K3i라는 놈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그 옴니버스 기반해서 뭔가를 좀 했어요. 가상 공장, 뭐 시뮬레이션이 막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뭐 내일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일단은 현금이 있어야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테마와 섹터가 또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라고 또 막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로봇 관련주는 사실 뭐 저하고 함께 매매했던 분들은 뭐 로봇 관련주를 100%에서 거의 한 30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지를 하면서 시장이 또 안정화되면 다시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제 현금이 있어야지만 지금 지루했던 어떤 종목들을 갖다가 집어치우고 가는 놈은 계속 가겠지만, 그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힘이 들어오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지, 그냥 무조건 막상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해서 또 새롭게 올라오는 테마의 어떤 스타일이 있단 말입니다. 뭐 이런 어떤 사이닉 솔루션 같은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상한가 마감했던,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했다는 것은 이런 저항대를 뚫어버리겠다라는, 이게 뭐 자기 힘의 어떤 뚫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인트 모바일 이런 것들도 상한가를 갔단 말입니다. 이 친구도 또 뭐 이런 친구가 요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이 저항대를 맞고 또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겠죠. 이런 친구들의 어떤 조정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매수를 또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잉글우드랩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많아요. 많습니다. 뭐 킵스파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킵스파마 좀 밑으로 빠지겠다. 저런 거 사면 안 되고, 뭐 ST큐브, ST큐브 이런 것들 깔끔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깔끔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 ST큐브 이런 것들은 뭐 양봉 띄운다. 내일 밀리버리면 사요나라.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양봉을 딱 띄우잖아. 이렇게 밀었다가 양봉을 띄우면 빡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구들도 있단 말입니다. QSI 이런 것들, QSI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QSI. ST큐브 말고 QSI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자리가 내일 만약에 양봉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바로 빵 한 방 줄 수 있습니다.
QSI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모델 솔루션, 모델 솔루션 이런 친구들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친구들은 또 내일 조정을 주게 된다면 또 하루 이틀 모아가다가 빵 또 터지겠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조정 때문에 하락으로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할 때는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전가를 목표로 올라오면 일단은 스윙주들은 그렇게 팔아주는 게 맞습니다. 본전가 올라오면 팔아주고 또 전열을 가다듬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구독해 두셨으니까 제가 종목들 신규로 괜찮은 종목들 말씀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씩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유튜바이오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매매를 하면서 좋아하는 차트인데 이런 친구들이 1년에 한 10번 정도, 많게는 20번 정도는 나와요. 20번 정도는 나오는데 이 친구가 2연상을 먹었지 않습니까? 2연상 먹고 23%까지 밀렸어요. 23% 밀렸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만약 풀로 배팅을 하는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내일 만약 예를 들어서 양봉을 달잖아요. 양봉을 달고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양봉을 달면 그냥 바로 10%, 15% 이상, 20% 이상 많게는 상한가도 터치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유튜바이오 이런 것들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튜바이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3i 이런 친구들, K3i 사실 이런 것들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자리에 추천을 또 새롭게 드렸어요. 새롭게 드렸고, 새롭게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급등, 오전에는 밀어주더니 밀어도 상관없죠. 재료가 좋아서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재료가 좋아서 상관이 없었고, 최근에는 원래는 양자 테마로 K3i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엔비디아하고 갑자기 가상현실의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슈팅이 빡 나오면서 28%까지 갔는데, 이 친구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또 제가 말씀드린 이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만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행복의 기쁨을 또 줄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도 상승 후에 꼬리를 달고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또 상승 후에 또 꼬리를 달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거리랑 이렇게 만약에 터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요, 저 한번 보실래요? 이 친구 7,000원대가 저항이란 말입니다. 7,000원짜리가 저항이에요. 이 7,000원짜리가 저항인데 이걸 만약에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10,000원까지 갈지 15,000원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뚫어줄란지는 모르겠다마는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자. 그런 어떤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 KNR 시스템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KNR 시스템 엄청나게 상승을 좀 많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휴림 로봇 매수하신 분들 계십니까? 휴림 로봇. 자, 휴림 로봇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자리를 갖다가 지지하는 흐름, 아니면 이 밑에까지 밀리지 않고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고, 양봉 뜬다 하면 덮쳐야 됩니다. 양봉 뜬다 하면 덮쳐야 돼요. 양봉으로 지지해주고 또 양봉 이렇게 줬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죠. 그래서 바로 치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는 거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갈 수 있다. 로보티즈 이런 것들도 예고 없이 그냥 저기서 그냥 치고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로보로보 이런 것들도 예고 없이 그냥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 없다. 시장이 나빠졌다가 계속 한 며칠 동안 나빴는데 갑자기 좋아질 때는 예고 없이 그냥 친다. 그리고 왜 시장이 좋아지는데 상승하는 게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어떤 특정 종목에 수급만 몰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있는 종목들에게 수급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좋아지는데 왜 내린 만큼 안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나 기관이나 투신 이런 것들은 보면 연론만 정해놔놓고 연론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완전 각계전투로 가지 않습니까? 힘은 개인이 제일 큽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왜 힘이 제일 크지만 죽어버릴까? 왜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잽이 안 될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흩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은 그냥 한 놈만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만은 계속 가는 거고요. 우리 개인들은 흩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손을 따라다니는 매매를 좀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카카오를 아까 보여드리면서 미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종목들, 또 힘이 있는 종목들, 또 시장이 좋아지면서 또 다른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조선 관련주는 조금 더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피날레를 한번 줄 수도 있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다시 가면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쪼그라진다면은 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사요나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AI 관련주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또 한번 봐야 되고, AI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지나 건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AI가 왜 거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가십시오. 무슨 AI는 혁명이자 시대를 완전히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게 바로 AI, AI입니다. AI. 내 손 안에 있는 AI고요. 이제 몇 년 안에 여러분들 설거지하는, 그런 어떤 빨래하는 그런 어떤 로봇들이 여러분들 집에 있을 수가 있고요. 있을 수가 있고, 또 임대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또 웅진코에 이런 데서 로봇 또 청소기 또 로봇 설거지하는 거, 그런 것들 임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바디 프렌드에서 로봇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걔들이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걔들이 수입원이 돼서 우리한테 렌탈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한 3천만 원 하는데 사라 그러면 한 대 사면 되는 거죠. 로봇을. 강아지도 있겠다 뭐 놀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괜찮은 흐름으로 AI는 절대 거품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받아들여야 된다. AI를 기반한 모든 어떤 이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향후 3년, 5년 안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주식이라는 기술을 배우는데 돈이 들지 않는 이 주식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 방에서 함께 가는 동반자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들을 주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시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시장을 보면서 또 방송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